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무엇인가요?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인가요?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엇을 토대로 만들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정치제도로 1인 또는 일정한 집단의 권력을 집중시켜 지배하는 정치제도를 무엇이라 하나요? 독재주의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시기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 5년마다 3월에 실시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기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 4년마다 4월에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의 시기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매 4년마다 6월입니다.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되고 18세 이상인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다면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나요? 국무총리입니다. 한국의 국무총리 아래의 국가의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행정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처 장관입니다.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회, 법원, 정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국회는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었는데요. 이를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삼권분립 제도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회입니다.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원입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부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 경찰청입니다.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입니다. 국방 및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국방부입니다. 통일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통일부입니다.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그리고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법무부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농산, 축산, 식량에 관한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부입니다.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환경부입니다. 국방 및 안보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국방부입니다. 해양자원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해양수산부입니다. 문화, 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국토개발 및 교통물류체계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보호 육성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부는 어디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선거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선거, 집회나 시위, 정당 참여, 시민단체 운동, 대중매체를 통한 자신의 의견 전달 등이 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입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밀선거라고 합니다. 후보자들을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직접선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입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울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민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인 두 개는 무엇인가요?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입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독점 규제 및 검정, 거래에 관한 사무 수행을 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등 사무를 보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입니다.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병무청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찰청입니다. 소방에 관한 사무, 재난 대비 및 복구관리 119 종합상황실 등의 사무를 보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소방청입니다.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지방단체가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를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주민발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주민투표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의 의견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는 무엇인가요? 정당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여당입니다.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야당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무엇인가요? 시민단체입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입니다.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의 실명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금융실명제입니다.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술이나 약물을 먹은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음주운전입니다. 필요한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징역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때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매매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서입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법적 보호를 못 구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물기를 뺀 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또는 음식물 수거 통에 버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몇 가지로 나뉘나요? 종이 분리수거, 플라스틱 캔 분리수거, 유리병 분리수거로 나뉩니다. 대형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여 집 앞에 내놓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착용하기, 자주 손 씻기, 재채기할 경우 입을 가리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등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인 기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빠른 고속철도, KTX, SRT와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환승 할인제도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입니다.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소아 청소년과입니다.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 치료는 어떤 병원에 가나요? 산부인과입니다.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해주는 병원은 무엇인가요? 가정의학과입니다.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 치료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안과입니다.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비인후과입니다. 치아 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 신경치료 등을 위해서는 어떤 병원에 가야 하나요? 치과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전문 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처방전입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연고제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맡아 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주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은행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어떤 은행이 있나요?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금융실명제입니다. 식료품, 의류, 자파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값이 싼 곳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중에 매일 열리는 것을 상설시장, 3일에 한 번 열리는 것을 3일장이라고 하는데 5일에 한 번 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일장입니다. 의류,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많으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백화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홈쇼핑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돈을 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증표의 지불 방식은 무엇인가요? 수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사는 지불 방식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입니다.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지불 방식은 무엇인가요? 체크카드입니다. 액면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로 백화점이나 상점이 발행하는 지불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품권입니다. 물건을 구입 후 마음이 변하여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을 할 때에는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요? 영수증입니다. 제품의 포장지 위에 생산 날짜와 유효기간을 인쇄해 두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유통기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연령, 지위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존댓말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나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며 호칭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니나요?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유치원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니나요?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정부에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카드는 무엇인가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요? 아이 행복카드입니다. 양육수당은 몇 세까지 나오나요? 7세 미만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태교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산후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몇 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총 9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몇 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입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대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국의 양력과 음력 1월 1일은 무슨 명절인가요?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윗사람에게 세배를 합니다. 설날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국입니다. 설날에 노는 대표적인 전통 놀이는 무엇인가요? 윷놀이입니다. 한국의 음력 8월 15일은 어떤 명절인가요? 추석입니다. 추석의 다른 말은 무엇이 있나요? 한가위입니다.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송편입니다. 추석에 노는 대표적인 놀이는 무엇인가요? 씨름, 강강술래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돌잔치입니다.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회갑입니다. 태어나서 70번째 생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장례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얼마 동안 장례 절차를 하나요?
3일 동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문상이라고 합니다. 문상객이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조의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제사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로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어디를 이용하나요? 우체국입니다.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도서관입니다. 불이 났을 때, 구급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하나요? 119, 119로 전화하여 소방서에 알려줍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지갑을 주었을 때는 어디에 연락을 하나요? 112, 112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알려줍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투표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만 18세입니다.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을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한국의 6개 광역시를 말씀해 보세요.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입니다. 한국의 8도를 말해 보세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입니다. 국립 4.19, 419, 민주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여당이었던 자유당 정권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하여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15, 3.15, 부정선거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18,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국립 5.18, 5.18, 민주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 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하였다면 무슨 법에 위반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국적법입니다.